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사는 한 학생이 있었다. 그 마을은 작고 한적했지만 오래된 전설과 소문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외곽에 위치한 폐가에 얽힌 이야기이다. 학생의 이름은 민수였다. 민수는 고등학생으로 호기심이 많고 항상 새로운 모험을 찾아다녔다. 마을 사람들은 폐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지만 민수는 그곳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듣고 마침내 그곳을 직접 탐험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어두운 밤, 민수는 친구 2명인 지원 과현우와 함께 폐가로 향했다. 집 앞에는 금이 간 오래된 나무 문이 삐걱대며 서 있었다.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문을 밀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첫눈에 보아도 오랫동안 방치된 듯한 집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이상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첫 번째 방은 옛 가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실이었다. 그들은 방을 탐색하기 시작했는데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어둡게 칠해져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고 그들 중 몇몇은 이상한 그림자가 뒤덮인 것처럼 보였다. 민수와 친구들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갔다.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니 복도 끝에 잠겨진 문이 하나 있었다. 그들은 문을 열기 위해 힘을 주었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복도에서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문이 스르르 열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 안에는 오래된 나무 침대와 허름한 옷장 하나가 있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붉은색 칠 입어껴진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민수는 호기심에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일기장 안에는 어지러운 글씨로 그들이 날 지켜보고 있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반복되어 쓰여 있었다. 순간 민수의 손끝이 실수로 일기장을 떨어뜨리자 방 안의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마치 누군가가 방 안을 서성이는 느낌이 들었다. 공기가 무겁게 짓누르며 삼총사는 서로 눈치를 보며 긴장했다. 갑자기 방 한 구석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기침 소리 뒤에서 이내 낮은 음성으로 된 울음소리가 이어졌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면서 방 안의 공기를 비집고 들어왔다. 민수와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재빨리 방을 빠져나왔다. 그들은 집을 나가기 위해 계단을 쏜살같이 내려갔지만 이상하게도 계단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었다. 한참을 뛰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손전등은 점점 어두워졌고 다시 복도로 이어져 기묘한 그림자들이 그들을 따라오기 시작했다. 그 순간 어두운 복도의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들은 이를 출구의 신호로 생각하고 그쪽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다. 마침내 집을 빠져나온 그들은 폐가를 뒤로하고 헐떡이며 달렸다. 마을로 돌아온 후에도 그들이 느꼈던 소름 끼치는 기분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며칠 후 민수는 우연히 마을의 고문서를 보게 되었다. 거기에는 과거에 그 폐가에 살던 가족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 가족은 오랜 전쟁 중 갑작스러운 폭격으로 인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고 그 후로 그 집은 영원히 저주받았다는 것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영원히 그곳에 혼령이 된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민수와 친구들은 다시는 그 폐가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언제나 그들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으로 남아 있었다. 그들은 아무에게도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가끔 꿈속에서 그 집의 그림자가 나타나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렇게 그들의 모험은 미완성된 의문과 함께 사라져갔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요한 숲의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절대 숲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젊은 호기심 많은 이들은 그 경고를 종종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중 한 명, 주인공은 대학에서 도시로 떠난 후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주인공, 민석은 도시에서의 바쁜 생활을 뒤로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고향을 찾았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온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쓸쓸한 느낌이 감돌았습니다. 주변의 변화를 탐색하던 중 민석은 어릴 적 친구 수환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민석은 마을의 전설을 떠올렸고 특별한 체험을 해보자며 수환에게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수환도 민석의
설득에 결국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숲의 경계에 도착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은 기이한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숲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처음에는 두근거림에 웃음이 터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웃음은 서서히 사그라졌습니다. 주변의 나무들이 바람에 스치며 내는 소리는 귀신의 속삭임처럼 들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기묘한 냉기에 두 사람은 점점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걷지 않아 두 사람은 숲의 중앙에 위치한 오래된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우물은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어두웠고 그 입구는 자욱한 안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수아는 우물 속을 내려다보았고 그 순간 무엇인가 망령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찰나 숲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울음소리, 그것도 어린 소녀의 소리였습니다. 민석과 수아는 서로를 쳐다보며 소리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소리를 향해 나아갈수록 그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숲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낡아버린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오두막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창문을 통해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호기심과 두려움을 안고 조심스럽게 창문 너머를 살폈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한 여인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한복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은 긴 머리카락으로 가려져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름 끼치는 것은 그녀의 손에 쥐어진 인형이었습니다. 인형을 쓰다듬으며 울고 있는 여인의 입술은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민석과 수아는 뒤로 물러서다가 부주의하게도 가지를 밟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여인이 고개를 돌려도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민석과 수아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여인의 눈은 텅 빈 검정색으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은 자신들의 영혼까지 녹아들게 할 만큼 깊은 공허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듯 하면서도 멈춘 것 같은 이상한 감각 속에서 두 사람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오두막을 빠져나와 숲을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마침내 숲 밖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듯 바라보았고 초점 없는 공포가 두 사람의 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민석은 한동안 수환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석과 수환이 이야기를 듣고 술렁였지만 그 누구도 그 오두막에 가볼 용기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마을에서는 더 이상 고요한 숲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여전히 가끔씩 꿈속에서 여인의 검은 눈과 마주하곤 했습니다. 그 눈은 언제나 민석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며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후 다시 고향을 찾게 된 민석은 그 숲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오래된 숲이 개발로 인해 사라졌다고 믿었지만 민석은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여인의 눈이 마치 다시 만나게 될 것처럼 민석을 환영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때는 어느 무더운 여름날 대학생이었던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 방학을 맞아 산속에 위치한 한 폐가를 방문하기로 했다. 이 폐가는 오래된 전설로 유명했는데 한때 가족이 살았던 이 집은 어느 날 각자 기은 적도 없이 사라진 가족과 함께 버려졌다고 했다. 그 이후로 이 집 주변에서는 종종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알 수 없는 존재가 목격된다는 소문이 돌았다. 오후 늦게 폐가에 도착한 민수와 친구들은 집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폐가는 예상보다 훨씬 낡고 음침했다. 벽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창문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으며 문은 삐걱거리며 겨우 열렸다. 민수는 뭔가에 이끌리듯 집 안으로 들어섰다. 어둑한 내부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다. 민수와 친구들은 플래시를 켜고 집안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난데없이 현관 쪽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순간 움찔했지만 장난이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웃어넘겼다. 그러나 민수는 왠지 모르게 그 소리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닌 분명히 사람의 낮고 일정한 목소리였다. 시간이 흐르며 해는 지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불을 피우고 저녁을 먹기로 했다. 그때
한 친구가 정체 모를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낡고 빛바랜 사진에는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그 사진 속 아이의 눈이 날카롭고 서늘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의 등 뒤로 무언가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움찔하며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점점 불안해진 민수는 친구들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자고 했지만 친구들은 이미 얘기의 끝을 보고 싶어 하는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다. 그때 갑자기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났다. 모두가 소리가 난 방향을 향해 몰려갔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낡은 피아노였다. 피아노 건반 중 몇 개는 망가져 있었지만 누군가가 방금 그 위에서 연주를 했다는 듯 먼지가 날리고 있었다. 민수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피아노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피아노에서 혼자서 소리가 났다. 짤막한 멜로디가 연주되자 모두가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그때 피아노 건반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전에 봤던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을 본 친구들은 장난기가 사라지고 진지하게 돌아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모닥불을 서둘러 끄고 짐을 정리한 뒤 집을 나서려는 순간 갑작스럽게 문이 스스로 닫히며 잠겼다. 친구들은 당황하며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집 전체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벽에서는 알 수 없는 문양이 서서히 드러나며 붉게 빛났다. 마치 매혹된 듯 친구들은 그 문양을 바라보았다. 민수는 순간적으로 정신이 혼미해졌고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점차 무언가에 의해 집 안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민수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친구들의 손을 잡아 끌면서 집 밖으로 향했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해 저항하며 내달렸고 마침내 집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이미 날이 밝아 있었다. 그 후로 그들은 다시는 그 폐가에 가지 않았고 누구도 그날 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민수와 친구들은 그 일이 단순한 환각이었기를 바라며 여름밤의 짧은 공포 경험으로 삼기로 했다. 그러나 공포는 그들 중 한 명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시작되었다. 친구의 집 창문 너머로 민수가 본 사진 속의 아이가 서서히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렇게 그날의 기억은 평생 그들을 따라다니며 그 누구도 그 폐가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다.